네, 이어서 또 미국 증시를 통해서 국내 증시를 또 예측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석 매니저님 어떻게 대체 휴일은 잘 보내셨나요? 그렇습니다. 뭐 큰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주목해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망을 좀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또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네, 그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 발표에 대해서 또 큰 변동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3대 지수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뉴욕 증시는 뭐 실망스러운 고용 지표 때문에 시장이 또 부담을 느꼈고 또 전일 같은 경우는 뭐 유가 상승의 고공행진,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경기도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어떤 급등세는 결과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한 가격 전가, 이는 실적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실적을 내더라도 오히려 마진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부담스러운 이런 점들이 시장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 문제는 이미 오펙에서는 추가적인 방출이 없다고 하는 것에 따른 어떤 실망스러운 우려감으로 시장이 부담을 느꼈는데 어떤 기대와 다르게 미국 정부에서마저 방출료에 대한 방출료를 하지 않겠다 이런 부담감. 그렇다면 가뜩이나 지금 전일 어떤 그 휴일에 큰 뉴스거리가 있었는데요. 한쪽에서는 벌써부터 폭설로 인해서 한파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유가의 수요는 벌써부터 증가될 텐데 이런 생산량이 오히려 미국에서마저 감소가 있다면 이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들, 특히 중국에 또 대규모 지금 홍수가 발생해서 산시성 쪽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는데 이쪽이 중국의 최대 석탄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가장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쪽인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런 축들이 계속해서 어떤 그 상품 가격에 대한 상승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점이고 곧바로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는 곧 시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있을 이제 CPI 물가 상승에 따라서 시장이 주목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FOMC에 대한 예상들, 한쪽 측면에서는 어떤 고용 지표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런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닌가 생각됐습니다만 오히려 넘치는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더욱더 부담스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점들이 이제 3분기부터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실적 발표 시즌인데 오히려 한쪽에서는 기업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은 오히려 마진율에 따라서 또 캐파 축소를 하락시키는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시장이 오히려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점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 인플레이션 요인들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 공급 사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물류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공급 사이드의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올라갈 적에 긴축을 가게 되면 오히려 수요를 갖다가 억제를 해서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과연 최근에 이런 일각에서 나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인가 네네. 아니면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이런 그 그린 인플레이션인가 이런 점들인데요. 네. 물론 지금 중국의 어떤 그 석탄 대란도 물론 있지만 중국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점들이 물론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한 성급한 어떤 판단인가 과연 그런 부분만 있다면 큰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런 점들은 결과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어떤 그 경기 축소, 어떤 유동성 축소 모든 점에 대해서 어떤 시장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점들마다 어떤 주가가 큰 부담을 느꼈다는 점에서 시장은 미리 주식에 들 어떤 팔고 보자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3분기 실적들을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실적 발표에서 오히려 3분기 실적은 좋겠지만은 4분기 전망이 나빠질 거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시장은 아무래도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JP 모건을 시작 기초로 해서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물론 대부분 실적은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린 어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마진율에 대한 부담, 이런 곳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실적 우려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 3분기는 기대감, 하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어떤 그 한 단계 낮은 매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점들은 오히려 주가 하락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미리 좀 시장이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지금 뭐 원자재 가격 얘기도 해주셨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또 오늘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또 뭐 분석 보고서도 나올 예정이고, 뭐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연설도 앞두고 있고, 또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도 앞두고 있고,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시장의 변동성 계속 커질 것 같은데 국내 증시 전망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상당히 반등세를 보였는데 이런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분명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떤 특징적인 면을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질 때는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가 반등세를 보이다가 전일 주가가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니까 오히려 리오프닝 주식이 약세를 보이고 다시 한번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성장성이 기대감이 무르익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인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불어오는 우리 어떤 휴일을 맞아서 미국 시장에 불어오는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미국 주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점을 보였다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런 점들은 외국인 쪽에서 추가적인 매물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마다 주가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반면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전일 우리 시장에 있어서 어떤 특징적인 점들, 특히 수소 쪽에 정부가 수소 확대를 더 늘리겠다 이런 점들과 함께 수소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2021년 그린 뉴딜 엑스포 수소경제 지구 살리기 위한 에너지 이런 패러다임에 따라서 수소 관련주가 다시 기지기를 보였다 이런 점들인데 결과적으로 대기업들 정부에서도 이제 수소 확대를 늘리라 이런 점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리고 대기업들 쪽에서도 점점 수소 쪽의 캐파 사이즈를 늘리는 점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일부 전일에 대해서도 주가 상승세를 보이면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기지기를 폈다는 점들 특히 이제 수소차가 나오게 되면 뒤에 이제 그 수소 탱크를 갖다가 달게 될 텐데요. 거기에 따른 어떤 일진 솔루스라든가 특히 이제 일진 하이 솔루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들이고 특히 효성 첨단 소재 같은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이제 수소 운반이라든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철강보다도 더 가볍고 그리고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이런 쪽인데 결과적으로 한쪽 측면에서 종합주가 지수는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 불어온 여러 가지 어떤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매물 압박에 대해 부담스럽지만 국내적인 사이클을 놓고 보게 되면 이런 또한 측면들 어떤 정부가 어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어떤 에너지 쪽에서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는 분명히 부담스럽더라도 어떤 종목적인 어떤 피킹 전략이 상당히 세분화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적인 전략 이런 쪽에 대해서 매수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좀 이런 쪽에 대해서 선별해서 보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로 시작하는 처음에 이런 질문들이 좀 모호합니다만은 지난주 종합주가지수 움직임을 보면은 목요일 날 크게 회복을 했다가 금요일 날 못 지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락세가 더 지속이 된다면 이 지수상으로 봐서 버팀목이 될 만한 지수대가 어디로 보십니까? 뭐 일부에서는 2,700도 얘기를 하던데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2,700, 2,800 예상하는 쪽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퍼 사이클 이 정도에 내려간 적이 없었다는 것을 네네. 증명하는 것 같고요. 3,000선 이하에서는 전일도 보게 되면 한쪽 사이클에서는 이제 어떤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이클 이런 점에서 이 정도 선에서는 지금까지 뭐 사서 손해본 적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계속 저가 매수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장에 대한 큰 축은 어떤 예상치 못하는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 여기 어떤 중국의 어떤 부동산 경제에 대한 위축 이런 점들인데
한쪽 측에서는 분명히 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큰 축이 상당히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만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하방을 지탱해 줄 어떤 외국인 수요가 어떤 이런 축에서 계속해서 시장이 부담을 억누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 더구나 어떤 중국의 예상치 못하는 홍수 이런 점들과 함께 상당히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사이클이 더 빠져나간다면 분명히 축은 더 무너져서 하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분명히 부담스러운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구나 어떤 2,800이라든가 3,000선 이런 점들은 과거의 어떤 사이클에서 항상 지지 기반 어떤 펄을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그래도 이런 쪽에서는 어떤 사가지고 손을 보지 없었다 그런 점들을 놓고 볼 때 축에서 강하게 하방 경직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방 경직성을 견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뉴욕 증시의 경우 애플을 포함해서 마가주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나 기술주들 이제 주로 이쪽에서 이제 지수를 좀 이끌어줘야 될 테고 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쪽을 포함한 좀 큰 기업들이 좀 이끌어줘야 되지 않나 블루칩들이 좀 증시 쪽 코스피를 좀 이끌어줘야지 지수가 올라갈 테고 그래야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게 살아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좀 끌어올려 주는 것 같다가도 매수세가 바로 또 순매도로 바로 바뀌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저가 매수라고 생각해서 개인들만 계속 사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한데 계속 대세라고 하는 전기차 쪽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한쪽 축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점들은 이제 어떤 기업 실적, 경기 사이클이 좋아야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가장 측면인데 지금의 시장은 이런 축이 살아나기도 전에 가뜩이나 어떤 지금까지 힘들었던 어떤 코로나의 델타 변이로서 확산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공장 가동이 부담되면서 오히려 경기가 위축되는 측면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상당히 시장을 억누르면서 기업 실적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자, 이런 점들과 함께 전일 어떤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그래도 어떤 미국의 한쪽 측인 어떤 부채 한도의 어떤 상향 조정, 여러 가지 어떤 기업 실적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어떤 정부의 어떤 기대감 사이클 이 하나로 인해서 주가 기대감을 놓고 볼 때 결과적으로 시장의 한 축을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퍼가 싸다는 종목들은 어떤 성장성이 부담스러워서 싸다. 그러니까 사고 보자. 여기까지이고 추가적으로 어떤 시장을 이끌 만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기도 부담스럽고 반면에 성장성이 확실하게 담보된 이런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성장성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2년, 3년간의 멀티플을 가지고 상당히 상승이 많았다. 이런 점들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따라서 지금에 대한 시장은 분명히 성장 사이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플레이션 쪽에서 어떤 지지 기반을 상당히 좀 안정감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점들만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성장성이 무한한 이런 전기차 쪽이 순정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을 억눌릴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런 종목들도 어쩔 수 없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쪽으로 보인다면 계속해서 전기차 쪽을 시장에 관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시장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 분명히 상승을 많이 한 이런 전기차는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플레이션 내용을 보면서 시장을 갖다가 공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어떤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 쪽으로 간다면 계속해서 시장은 어떤 전기차 쪽 이런 쪽으로 시장의 어떤 키플레이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쪽이면은 그 전기차, 떨어지면은 전기차 이런 쪽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둔다면 계속해서 성장 사이드가 있는 이런 쪽의 종목이 전일에도 보였지만 어떤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말하자면 많이 올랐던 거 위주로 떨어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를 때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이 힘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매도세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보면은 그나마 좀 규모가 줄어들었던데 다른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외국인 입장이 어떤 것 같습니까? 좀 매도세가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싸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뭐 만약에 이런 속도로 인해서 미국 쪽의 여러 가지 불안감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 있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 부분인데요. 네. 만약에 물가지수가 더 강하게 상승세를 보인다면 이는 곧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미 뭐 나왔던 선진국에서 일부는 뭐 노르웨이에 이어서 뭐 뉴질랜드 금리 인상이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유동성 위축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한국을 팔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물가 지수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정이 되거나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도 일시적으로 12월 달까지 유예를 했는데 지난주에 어떤 미국의 이런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약간 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쪽에서의 어떤 이런 안도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정세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위험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부분은 더 수익률이 높은 싼 한국 쪽을 갖다 공략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정되어야 외국인들이 더 매도세를 줄이거나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거나 그리고 미국 쪽에서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 어떤 그 스탠스가 좀 금리상 스탠스가 빨라진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신흥국 쪽에서 더 팔고 나갈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더 팔고 미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뭐 흡입형 뭐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 뭐 글로벌 브리핑 때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머크 같은 경우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뭐 기대 심리도 좀 올라갈 것 같아서 머크의 주가도 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뭐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흡입형 치료제 이런 게 이제 상용화가 될 경우 아무래도 리오프닝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1차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뭐 항공주, 호텔, 레저 이쪽이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많이 떨어진 항공주, 뭐 레저 이쪽이 좀 아무래도 좀 조금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축은 공교롭게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상승을 어떤 저해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플레이가 인플레이션 이런 쪽인데 이런 점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가장 많이 오른 성장주, 뭐 2차전 쪽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리오프닝 쪽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머크 쪽에서 이미 치료제 쪽에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정맥 주사가 아닌 고통을 좀 덜한 이런 그 먹는 이런 쪽 알약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따라서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주가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어떤 알약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쪽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셀트리온이 오히려 이제 흡입형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는 모습들 이 부분에 따라서 지난주에 셀트리온이 상승을 벌였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코로나 이런 가장 중요한 축인 치료제가 이제 점점 좀 개발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이 상당히 무르익었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점들은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힘을 들었던 리오프닝 관련주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의 시대다. 지난주에 공교롭게 주가가 오르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잠시 뭐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그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에서 리오프닝 결과적으로 어떤 호텔 레저라든가 항공 이런 종목들은 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은 한쪽으로 봐서는 물론 성장 사이드가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지난주에 밀렸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의 성장세 어떤 지난주에 영원무역 같은 종목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약세를 불고도 상승기에 보였다는 점들은 다시 한번 어떤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이쪽에서도 여전히 어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황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투자 전략 간략하게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는 2차전 관련주가 상승하고 또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많이 오른 종목 2차전지가 떨어지고 이런 좀 모습을 보였는데
주가가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말씀드린 방법은 작년과 다르게 지금 주가가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어떤 박스권 염두하는 장세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시장이 큰 축인 한쪽 측에서는 여전히 어떤 그 리오프닝 관련주, 호텔이라든가 여행, 이런 그 영업무역 같은 섬유, 엔터 이런 쪽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상승을 예상해두고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전히 많이 올랐다 싶지만 주가가 오를 때는 분명히 어떤 성장 사이클인 2차 전지라든가 수소차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시장을 어떤 박스권을 염두에 둔 매매 타이밍 전략을 잡아보시는 것이 가장 매매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